지금 해경이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월북 공무원을 순직자로 신장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여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로 갖고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서훈 국정원장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자료를 훼손했다는 식으로 고발을 때렸습니다. 고소고발해서 중앙지검이 냉큼 받아갖고 검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엊그제 얘기 드렸던 비자금, 그러니까 해외 송금 비자금, 여기 관련해갖고 정치자금 스캔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보안 사항, 그러니까 기밀 사항들을 국정원이 마음대로 무단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는 이유로 전직 국정원장을 털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 전 원장을 지금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서훈, 국정원 자체를 겨냥하거든요. 경찰청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 로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했다 그래갖고 또 조사에 들어갔는데 전직 경찰청장이라면 나오고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전방위적인 인사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있는 놈들도 내 말 안 들으면 밥줄 끊고 구속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부 다 내 사람 내지는 믿을 수 있는 신복들로 전부 바꿔치기를 해가면서 정말 나라를 똘똘 한꺼번에 말아먹어버리려고 하는 토탈 인사, 이런 걸 뭐라 그러야 되나? 정말 인사를 통한, 이 세부적인 정권 장악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드러나서 보여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사 전횡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박지원 원장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박지원 원장이 캐비넷 꺼내놓으라고 해야죠. 엑스파일을 비롯해가지고 본인이 알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감옥 갑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내 이것 가면 감옥 갑니다라고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료는 있다는 거야. 경고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앙지검이 나서갖고 들어갔어요. 중앙지검에 있는 이번에 수사관들도 이미 이제 윤석열이 신복들이고 애초에 이걸 위해서 미리 팀을 이미 짜놓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두 건이 합쳐져 가지고 문재인 정권 뒤흔들기,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한 대대적인 스캔들로 발전해 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거는 수사해서 사람 집어넣기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까지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외교도 경제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 잘하는 거 하는 겁니다. 자기 잘하는 거. 그러면은 저는 박지원 원장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사실 제일 기대돼요. 왜냐하면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저는 꼬리가 한 1000개는 달리신 분 같거든요.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구단 정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분이 가진 휴민트 정보 라인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언론계의 인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언론한테는 깍듯하신 분이에요. 특히 동아일보하고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곧 동아일보발 속보가 나오지 않을까. 과연 제보자가 왠지 박모 씨일 것 같은. 과거의 정부 관계자 박모 씨에 의하면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과연 근데 그걸 쓸까요? 어느 정도 선일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건 아니다. 의혹제기 정도만 하겠죠. 그러니까 파일 내용을 다 까는 건 안 해. 그건 피차에 죽자는 얘기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라고 표제만 딱 보여주는 거죠, 제목만. 지금 이 전부 돌아가는 꼬라지가 예전에 김무성이 NLL 녹취록 있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거 흔들었던 데랑 노무현 똑같죠. 대통령이 북한에 해양 우리 영토를 양보해 버렸네, 넘겨줬네 넘겨줬네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내용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녹취록이 조작한 거예요. 거의 조작한 수준이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그건 비슷한 것 같아. 지금 국정원의 서버에 있는 거를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거를 내가 시키지도 않고 내가 시킨다고 해도 국정원이 삭제하지도 않고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델리트가 안 되는 거예요. 지워지기가 안 되는 거야. 완벽하게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컴퓨터 화면에 올라왔던 거를 휴지통에 넣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를 공공기록물 삭제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란 말이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초안 없앴을 때랑 똑같은 거야. 아니 나중에 초안이 끝나고 새 안이 나왔으니까 옛날 초안은 그러면 삭제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공공기록물 삭제로 몰아갔던 거랑 똑같은 방식을 취할 거라는 거죠. 네. 아무튼 나라 꼴이 갈수록 그 가관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안정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검찰이 날뛰기 시작해갖고 다 잡아들이면서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먹힐까요?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고 해도 이걸로 지지율 뒤집을 수 있을까, 과연? 현재 지지율에 있어서의 딜레마는 이제 20대 층에서 거의 모든 지지를 철회해버렸다는 거예요. 60% 정도가. 네. 예. 그래서 20대 지지율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준석이의 효용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많이 없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은 나는 지지율은 상관없고 그렇죠. 지지율은 신경 안 쓰는 나는 거죠. 신경도 안 쓰는 건데 뭐 어떡할 거야 니들이 뭐 타네? 하려면 해봐. 나 수박들하고 나 지켜주고 있는 덕문이가 나 깜짝 나를 꼼짝도 못하게 니들 건들지도 못하게 지켜주고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법원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경찰까지 이제 장악할 경찰, 것이고. 국정원까지 다 장악했다니까. 네, 국정원까지. 네, 이제 정보기관 중에 기무사 하나 남았고요. 그것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고. 네, 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 갔나? 응? 그래서 군에 갔나? 군에를 갔어, 그 와중에. 그래서 이러한 그 너무나도 노골적인 권력 독점 야욕이 결과적으로는 이 정권의 붕괴에 더 빠른 그렇죠.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권력은 원래 나눠 먹을 수 없는 속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권력을 혼자서 100% 독식하는 것도 같이 정치를 하는 같이 엮어져 있는 그룹들한테는 매우 불편한 상황을 초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들이 지금 검찰의 이 공안정국이 실패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몰락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결국은 검찰로서 나라를 윤석열 자신의 위치를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만 남았는데 그래서 어제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 사상 첫 계룡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윤석열이 갑니다. 가가지고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뜬금없잖아. 왜 지금 계룡대 가가지고 전군 주요 지휘관 다 모아? 지휘관들 모아놓고 제가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최근에 한 달 전에 군 인사가 있었어요.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안 나왔지만 아마 그쪽 계열도 심어놨겠죠. 그 상황 하에서 윤석열 조직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군 내에서의 새로운 계파의 조성 같은 것들이 아마 착착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걸 간다고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아무 말을 건네뛰었거든요. 근데 출근길 아무 말도 앞으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하는 일을 줄이고 있어요. 네. 이것도 안 하면 뭘 하겠다는 거야. 아니 솔직히 이건 내가 본받고 싶어. 나도 내가 하는 일을 점점 줄이고 싶지만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자기 일을 하나하나씩 안 하고 던지는 거예요. 뭐 나라는 안 망하니까. 이래저래 답답합니다. 정말 나라의 앞날이 참 걱정입니다. 아니 이렇게 자꾸 걱정만 하면은 보는 사람들은 속 터지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일은 이제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송 작가님 천재라는 게 괜히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래? 어. 내 대안을 얘기를 해? 얘기를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자꾸 걱정만 한가득을 안겨놓고는 이러면 돌아 같은 사람들 또 나간다고. 이것은 중국 왕조에 있었다. 네. 서태후의 시대에 있었다. 서태후는 너무 무서워. 이게 권력 장악 관련된 내용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실권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실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도적의 무리들이 자기 사람들을 갖다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러니까 왕에게 결제받지 않아도 스스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들을 맡아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서태후 같은 김건희가 대외 활동을 다 할 거고요. 그 안에서의 역할들은 과거에 뭐 이제 서태후의 아들이 치마폭에 쌓여서 지내던 과정 중에 이제 죽은 남편의, 죽은 황제의 동생을 가지고 이러한 짓거리들을 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서태후가 권력의 정점에 서듯 명신이가 권력의 정점에 서면 이 권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이 아니라 건진이? 천공이? 그건 이제 밑에 있던 책사들인 거고 걔들이 정치 전면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건 동훈이란 말이에요. 동훈이. 그래서 동훈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미국 가 있을 텐데. 네. 근데 의외로 동훈이가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게 없다. 일은 내가 하는데 어떻게 돈은 다 명신이랑 성년인의 친척들이 다 먹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굶고 있는 세력들이 동훈이를 가서 자극합니다. 아니 우리가 일 다 하고 권력도 다 있고 병권도 우리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점잖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 네?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맨날 시다바리만 해? 생기는 거 없이. 형님 우리 시대발이 하지 말고 이거 봅시다.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 쥐고 있는데 우리가 쟤네들 쳐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쟤들한테 나눠줘. 이거는 되겠죠. 우리가 들고 일어나기 전에 무능한 윤석열과 떨어지는 지지율을 빌미로 해갖고 저 안에서 내부적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윤석열 일가는 처참하게 검찰에 의해서 처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윤석열의 적폐를 내부적으로 우리가 처단했다. 라고 하면서 그 처단의 공신 윤동훈이 우리가 안동훈이가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서야 된다 라고 하는 쿠데타를 기획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권력을 전부 다 이제 한동훈한테 몰아주는 명신이와 우리 윤석열의 의중 안에는 쟤는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믿음이 있겠죠. 뭘 보고? 카카오톡도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의 깊이가 사실상은 명신이한테 있다고 봐지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 이해가 안 된다고. 뭘 믿는 거냐고요. 그러게 둘이 부부도 아닌데. 그러니까 부부여도 사실 뒤통수 치지. 이게 원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 더 애틋하거든요. 네. 뭐래?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제거됩니다. 내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어요. 이제 역사를 보니까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이게 5년이라는 시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이런 짓거리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5년까지 안 가는 게 윤석열이가 충분한 지지율을 갖고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쇼도 안 되고 게을르고 술만 처먹고 가서 벌릴 때마다 사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아마 그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야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면
결국 똑같이 정권 심판론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힘 있는 여당을 뽑아주십시오 할 명분이 없어져. 야, 니들 뭐 하는데? 니 저렇게 깽판 치고 있는데 니들 한마디도 안 하고 저걸 실드 치냐? 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아씨 내가 당선되려면 실드 치면 안 되는데? 이게 윤석열을 이대로 데리고 어떡하지? 2년을 끌고 가면 총선에서 못 이깁니다, 쟤들은. 그럼 민주당은 막, 뭐 윤석열 심판하자 이렇게 하면서 선거운동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 야당 쉬워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쟤네들의 비판 대상을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져서 처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윤석열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 뭐 핵관이 뭐 쓰러지든 하든 어쨌든 자기네들 살아야 되니까. 이게 권성동이 정도 해결해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잡아치려고 하면 김명신이나 윤석열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는 거야. 똑같이. 그러고 난 다음에 봐라 대통령제 하니까 이 모양인 거 아니냐. 내각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비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결국에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를 하려면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 쳐내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스스로 잘한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한 명 날아가야 돼. 근데 그 날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안정국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를 질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얘네들이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논두렁 시계부터 시작했고 온갖 언론 조작을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전국을 밀어내버리고 민주당을 압살해버린다고 하면 이건 미래가 없는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미 쓸 걸 너무 많이 썼어. 지금 생각해보면 북풍도 엄청 많이 썼고 뭐 총 쏴달라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때는 귀순시키고 중국에 있는 뭐 종업원들 데려와 버리고 막 그다음에 뭐 서울시 공무원 사건도 간첩 사건도 뭐 팩스로 조작하고 만들어냈지. 그런 거 만약 북풍도 했고 언론에 뭐 논두렁식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사정 정국도 옛날에 많이 했고 뭘로 할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꾸미고 있는 게 엄청난 해외 자금 밀반출 최소 몇 조 원대 이 게이트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거잖아요. 아니 한 건데 지금 애들이 동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대장동 같은 시시껍절한 거나 원전 관련한 내용이나 이런 걸로는 이 판을 못 뒤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큰 정치 스캔들을 검찰이 중앙지검이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국정원이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막 이렇다 하는 거. 근데 그런들 뭔 상관인데? 라고 해버리면 끝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뭐냐. 이 사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갈수록 국민들이 이걸 알게 되고 지지자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급속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한 30%도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현재로. 이 상태로 가면 그 정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2달 만에 이마만큼을 다 말아먹어버리면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이권 사업을 하는데 동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사정 정국에 들어갈 때도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이거 힘들어요. 못해요, 잘. 물론 밀어붙이겠지, 저쪽에서는. 힘들걸? 그래서 얘네들이 참 어설픈 애들이 정권을 잡아갖고 욕심만 많아갖고 이렇게 티나게 소투르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박정희 때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쟤들 머릿속은 그때에 멈춰 있는 거야. 최소한 박정희 때 애들은 그나마 조직력도 있고 의리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국민들이 몰랐고. 몰랐지. 우둔했어.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각 부서들끼리 싸우고 있는 중인데 자기 쪽으로 땡겨오려고. 그러니까 쟤들의 머리는 그 당시에 멈춰 있잖아요. 마치 일본 극우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던 당시에서 걔들이 생각이 멈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극우들 보면 쟤들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지금 먹힐 거라고 생각해 하는 생각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언젠가 다시 그때처럼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할 날이 올 거야 라고 애들이 생각이 그때 멈춰 있는 것처럼 망상이죠. 박정희 때 생각이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과한 게 뭐냐면은 이미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에서 한참 달라져 있고 지금 국민들도 박정희 시대의 국민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나는 이번에 군 방문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봐서요. 한국의 젤렌스키, 윤석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쳐보세요. 기사 나와요. 나는 얘네들이 설마. 공안 정국을 하다가 전쟁한다고? 이게 안 먹히게 되면 마지막 돌파구로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전쟁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쟁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미국이 절대 허락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 빼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발이 안 전쟁을 빼져요. 한다고? 발이 안 그러니까 빼져요. 이 전쟁의 형태가 뭐 미국이 허락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진짜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쳐맞는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젤렌스키처럼? 그렇지. 선제타를 때려봐 해갖고 한 대 맞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아니, 겁니다. 북한이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을 텐데. 북한이 아니라니까. 어디? 일본이나 중국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끝인 게 쟤들도 못 살아남아요. 걔들은 그거 생각 안 한다. 젤렌스키 저 살아남을 국리로 그거 했어?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일으켜갖고 다른 세력들하고 전쟁을 일으키게끔 거기에 협조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기 지지율을 높이고 그걸로 해갖고 정권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거 불가능한 게 미국이 자동 개입돼야 되는데 미국이 자동 개입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입되지 않는 형태로서의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국지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수준까지 끌고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또 계엄령이네. 그렇게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미국이 아마 사전에 그 부분 가지고 바로 차단하고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이제 뭐 사달이 나겠죠. 네, 아니 어. 이거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잃어버린 6발의 총알이 그래서 찾아지는 경우가 생길 이번에 수 있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얘가 가갖고 이기는 군대 어쩌고 이지랄하고 갔다 온 것도 이상해 나는. 매우 기분이 찜찜해. 난 이게 좀 또 이상해. 하나의 보관이 아닌가라는. 왜냐면 얘네가 워낙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놈이라 어떻게 이걸 해설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놈이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어떤 식으로든 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대판이요? 누가 드린다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네, 저는 누가 뒤진다고 네. 말을 하지 네,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 사상 첫 계룡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잖아요. 네. 나는 계엄령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자꾸 뭔가 그런 류의 모종의 준비를 하고 이걸 위한 지휘관들에 대한 포섭 회유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조직화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주요 당부 사항을 좀 보면은 이제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 강력한 대응 능력 확보,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매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세울 것, 이런 걸 당부하고 왔습니다.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 시기에 대통령이 이 게으른 놈이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가서 경례를 받고 있나? 나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해. 이게 그리고- 정례 회의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인 거야. 사상 첫 참가라니까. 진짜 정말 송 작가님이 근데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셨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은 얘네들이 정말 빡 돌아가지고 야 씨 쳐맞자 뭐 이러고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비선 세력들에서 이 지금 요 빡돈 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하나하나씩 대가리를 잘라가면서 조직을 지금 손안에 넣어가면서 전부 다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예, 어느 순간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 시스템이 다 사라지고 그 조직들이 저쪽에 지금 흡수돼 가고 있어요. 점점 더 흑화돼 가고 있어. 그렇죠. 그렇지. 국가행정 시스템이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너무 공포스러운 게
거의 남낭 특집과 같은 방송을 아니 네, 일부- 사람들 붙잡으라고 얘기하면 왜 사람들 더 쫓아내요? 아니 당신이 제일 무서운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런 얘기들을 네, 해봤고요.